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무슨 과에 원서를 써야 실제 합격할 수 있을지를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학들이 실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입결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지원 대학 결정하거나 또 서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국내 수시 전형의 전형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7만 1,484명이에요. 전년도보다 551명이 줄긴 했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00% 중에서 약 78%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약 22%를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시 전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9%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9.1%,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4.1%,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8.3% 정도가 되고, 기타가 약 1.6%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전형별 선발 인원이 이렇다는 뜻이고, 이거를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 또는 경기권 중심의 학교로 제한을 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대학 입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네 가지 전형이 있는데 전형별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경우에 사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수능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약적 조건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는 점. 두 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을 원하는 대학들이 또 많아요. 학교장 추천이라는 것은 해외의 고등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 국내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자를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에서 최소한 3학기 정도를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고등학교 때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경우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3학기 또는 5학기 정도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만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원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원서를 쓰려고 하면 쓸만한 대학이 마땅치 않아요. 왜?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어야 되고, 수능 최저가. 두 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에 대한 제약적 조건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는 3학기 이상 또는 5학기 이수 이상의 이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쓸만한 대학이 많지 않다.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은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쓰면 거의 모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첫 번째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작년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썼었다. 또 졸업한 학생들이겠죠. 작년에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올해 다시 수시 준비를 하거나 올해 다시 수능 준비를 한다면 결국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번에 내가 9월에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수능 공부, 수능에서도 특히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대학의 선택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재수를 생각하거나 또는 만약에 올해 대학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2026학년도를 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만약에 작년에 졸업을 해서 올해 수시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 수능 체제 충족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학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5월이나 6월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올해 원서를 쓰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없는 조건에서 원서를 쓰게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택폭은 좁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논술 전형의 대학들도 원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또는 논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학특기자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전형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경우, 그 경우에 우리의 선택에서 유일한 학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3학기나 5학기 이상의 국내 재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원서 쓰기에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우리가 올해 좀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외국에서 국내와 다른 성적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GPA 성적 체계는 국내의 등급 가지고 있는 성적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환산 점수를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명지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유리해진 점은 2024학년도보다 2025학년도에 해외에서 취득한 GPA 성취도 점수에 대한 반영 등급이 높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으로 적용을 시켰죠. 그런데 올해는 해외에서 만약에 올 A를 맞게 되어지면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1등급으로 환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가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올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 유리한 점이다. 왜?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논술 전형 중에서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논술 100% 전형이잖아요. 논술 100%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요. 100% 논술 성적만으로 선발한다는 얘기고 논술 전형의 장점은 첫 번째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지 하나의 걸림돌은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가 걸림돌이 돼요. 자, 고려대학교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후에 보여지는 페이지에서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꽤나 많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시에 원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있다면 정말 원서 지원의 폭은 끝이 없죠.
모든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오히려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 해외에서 교내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없거나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다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만 원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원서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에요. 자, 고려대학교는 특징이 올해 논술 전형으로 처음 선발하는 대학이죠. 고려대학교는 이전까지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다가 2025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에서 344명을 선발하고요. 인문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개의 영역을 각 2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꽤나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논술 전형 중에서 이렇게 한국항공대나 성균관대처럼 논술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 반영하지 않고 논술 성적만으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는 의미죠. 자,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학들, 카톨릭 대학교나 숭실대학교처럼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가 반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내신 20%를 뭐로 반영해? 비교 내신 논술 100%로 반영한다. 해외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해서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성신여대, 홍익대, 카톨릭대학교가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숙명여대, 동국대, 삼육대, 연세대, 미래, 동덕여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경북대학교나 부산대,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고려대 등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학은 어디다? 바로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바로 어디냐 하면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9월 23일 날 논술 시험을 봤고요. 서울시립대, 건국대학교,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 논술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보고요.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경기대, 한양대, 한국외대, 광운대, 상명대학교 등은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논술은 이렇게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장점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논술만으로 뽑으니까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학교보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경쟁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게 단점인데 대부분 논술 전형은 상위권 중심으로만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크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나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에 애들이 많이 몰릴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기대 같은 학교들은 실제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도 않고 경쟁률도 낮고, 실제 원서를 쓴 학생들도 철저하게 논술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신다고 한다면, 잘 준비하신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논술 전형에 타겟을 두시는 경우 많죠. 야, 나는 외국에서 성적이 안 좋아. 자, GPA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4.0 기준인데 내 성적이 3.12 정도밖에 성적이 되지 않아. 내 성적이 2.8이야. 예를 들어서 2.8이야. 이런 성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성적으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기다가 GPA 성적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 나는 수능 체제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 답은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논술 전형 중에서 상명대나 광운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서울과기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건국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 선발이면서 논술 성적이 이렇게 학생부가 30%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논술 100%를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취득한 GPA 성적의 우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논술 전형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기본적 전제조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GPA 성적이 일단 우수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AP 학교라면 AP 성적이 있어야 되고 AP 학교인 경우에 SAT 성적까지도 반영해주는 연세대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외 활동의 우수성이 있어야 돼요. 활동의 우수성이니까 이거는 증빙 서류로 입증이 되어야만 가능하겠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PA 성적이 우수하고 또 AP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내에 AP 과정이 있기 때문에 SAT 성적이 우수하다면 또 교내 활동과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거고 만약에 이런 준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학교 성적도 그렇게 우수한 편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 논술 전형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 또는 3년 특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간이며 가장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는 274명을 선발하다가 2025학년도는 25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수능 체제가 있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모집 인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전체적으로 274명에서 256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졌지만 인원이 감소가 되어진 것은 어디에서 줄었어? 국내고에서 줄었죠. 국내고. 해외고 검정고시에서는 인원 변동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인문사회에서 30명, 언더우드 생명과학에서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스에서 30명, IS에서 20명을 뽑게 되고 줄어든 1명의 인원이 글로벌 인재 대학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의 인원이 늘어서 9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만의 별도의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사실상 해외고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붙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GPA 성적 또 학교 내에 AP 과정이 있다면 AP 성적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SAT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SAT라든가 교내의 활동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만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반영, 대학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SAT 성적은 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AP는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 내에 AP 과정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AP 성적은 반영할 수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이 됐다면 SAT 성적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가능하지만 SAT는 반영되지 않고 경희대학교도 SAT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SAT나 AP나 ACT 성적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를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 유튜브 하단에 저희 하이퍼 리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이 어딘지를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놨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달라졌죠. 어떤 점이 달라져 있냐면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의 전형이 이렇게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 서류,
학생부 종합 면접 이렇게 두 개의 전형으로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작년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동등 학력의 소지자라고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별첨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제나 외국 고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는 어떤 학과가 있냐면 영어 교육학과가 있다는 점, 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원서 쓸 때 최대의 장점은 바로 언어적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활용하는 학교에서 또는 영어권의 학교에서 내가 일본어를 활용하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활용하는 국가에서 내가 만약에 이수하게 되어졌다면 러시아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 프랑스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 원서를 쓸 때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언어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원서를 쓰시면 유리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학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블로그로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1391명을 선발하고요.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합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형에서 256명을 선발하게 되고 저 인원 안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탐구형도 원서를 쓸 수 있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고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1081명을 선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동국대학교 두드림,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에서도 원서를 쓰실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전형이 바로 특기자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가기가 쉬웠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어학특기자 전형의 대학들이 많았고 글로벌 인재 전형이 많았는데 이게 다 축소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특히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을 보면 2023, 2024, 2025로 가면서 어학특기자 전형은 45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요. 과학특기자 전형은 올해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국제학특기자 전형은 54명에서 43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어학특기자 전형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특기자 전형 중에서는 이화여대 다음에 국민대학교죠.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은 41명을 선발하게 되고 41명을 영어영문학과에서 4명, KEM6에서 35명, 1호 일본어과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여기서 어학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토플 IBT가 95점 이상의 성적이어야 하고요. 자, 1호 일본학과는 자, JLPT N1 등급을 가지셔야만 기본적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경대학교도 어학특기자 전형에 해당이 되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이화여대, 국민대, 서경대. 하지만 서경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 영어 두 개의 영역 각 5등급. 등급은 높진 않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5등급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고 수능 최저가 5등급이고 그 다음에 어학 성적 100%로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이 적어요. 6번밖에 되지 않고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IBT 87점 이상이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다. 내가 만약에 지금 해외를 나갈 예정이다. 또는 내가 지금 해외에서 10학년이나 11학년에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꼭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수능 대비를 꼭 해라. 수능 대비가 꼭 정시로 4개 영역을 다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충족,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4개의 영역 중에서 2개의 영역을 수능 체제로 충족하는 전형을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점과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이점이 결합이 되어지면 어찌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어학특기자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맞춰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하이퍼리뷰에서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과 관련이 된 입시 컨설팅, 두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서류평가,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학생부 대처 서식에 대한 작성 과정, 그 다음에 면접 수업, 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체제 충족을 위한 수능에 대한 대비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면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